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2025년 비트코인 대세 흐름 2030년까지 대기업 25%가 비트코인 보유할 것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자문사 아키텍트 파트너스의 파트너 엘리엇 추는 2030년까지 S&P 500 소속 대기업의 25%가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추세가 현실화될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가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상장 기업들의 약 90개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S&P 500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S&P 500까지 가야지 그래도 이제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 이하만 지금 조금씩 이제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125개 이상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막대한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에 유입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자 이 재무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의 제한성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단기 보유하기보다는 이제 장기 보유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 세법상 이 자선을 매각할 시에 발생하는 자본 이득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할수록 이 세금이 이제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기업들은 BTC를 팔기보다는 담보로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적으로 뭐 현금이 필요하더라도 비트코인은 팔아서 현금을 이제 챙기는 게 아니라 이제 담보를 활용해서 이걸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 감소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이 흐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BTC를 소량이라도 매수해서 이제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관 수요 확대와 채굴 보상의 감소는 BTC의 구조적 강세를 뒷받침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었죠. 자, 그리고 아서헤이즈 미국 국채 시대는 끝났다, 금과 비트코인 시대에 온다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이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가 미국 중심의 글로벌 통화 질서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71년 이 닉슨 대통령이 이제 금퇴환을 중단한 이후 미국 국채 발행 규모는 85배나 증가를 했다는 거죠. 이는 세계 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달러 공급을 위한 조치였지만 미국 내 일부 계층만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도 이 같은 불균형한 번영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면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자산을 매입할 달러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국 정부가 이제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주식과 국채를 이제 매도하고 자국 중심 정책을 펼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완화하더라도 전 세계 정부들은 그 말을 이제 믿기도 어렵고,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달러는 여전히 이제 기축통화로 남겠지만 각국은 이제 금을 보유해서 무역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은 관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를 시사할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변화에 적용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금이나 금관기업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아서헤이즈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미중 환율까지도 뭐 바라보는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치솟는데 필요한 슈퍼 바주카가 될 것이다 강조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위기의 추억, 비트코인 대표 안전자산 될 수도, 매크로스코프 기사인데요.
이 금융시장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찾게 되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이 베테랑 금융 투자자 매크로스코프가 X에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안전자산이라는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경우 장기적인 투자 트렌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지난 주말 비트코인 강세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또렷하게 포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리 잡게 되면 자기 충격적 예언처럼 작용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매크로스코프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하루나 이틀의 흐름만으로는 부족하다. 시간이 더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이제 가는 단계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으로 완전하게 인지되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도 이제 주식처럼 왔다 갔다 등락이 위험자산과 같이 이제 등락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완전히 안전자산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워렌 버핏 주가 하락된 주식 매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이 비트코인보다 주가가 훨씬 더 크게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이면 애초에 주식을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을 좀 꼬집는 내용들인데, 버핏은 주식 소유를 이제 기업 지분 보유로 간주해야 하며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따라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20,000에 구매한 뒤 다음날 누군가가 $15,000에 사겠다고 제안한다고 해서 팔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주식을 소유하기에 감정적 심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치를 어느 정도 내가 인정하고 이 떨어지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고 이 가격 흐름에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자신이 있어야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팔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손해를 보면서 계속 팔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 수익을 내기가 엄청 어렵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건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진짜 $1,300만 간다고 마이클 세일러에 예측한 거는, 마이클 세일러, 이 스트래티지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한 초강세 전망을 이야기를 했죠. 2045년까지 1BTC가 $1,300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의 15,000배, 15,000%를 상승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전망인데요.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제한된 공급량이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가치도 있고 기관이나 정부에서도 호의적으로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런 가격 예측는 이제 상상에 많이 가깝다. 너무 이제 멀리까지 본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도 장기적인 보유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강력한 대안자산이다 라고들 분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 $80,000 아래로 급락, 주식시장은 1987년 블랙먼데이 재앙 우려도 기사고요. 역시 미국 무역 관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위험자산 전반에 걸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S&P, 나스닥, 다우존스 다 떨어졌습니다. 하락세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틀 만에 1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을 했고, 9일부터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최악의 일주일 동안 잃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트럼프 관세 발표로 인해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시장가치 8조 2천억 달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네요. 정말. 87년 블랙 먼데이 분기와도 비교를 했는데 매드머니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롭고 약한 세계 질서를 즉석에서 구축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급하게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1987년 10월 시나리오를 배제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바닥을 노린 투자자는 아직 물고기와 함께 잠을 자고 있다. 아직도 이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방송에서 87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이후 시장 차단 장치와 같은 통제 메커니즘이 상황을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트코인을 또 많이 옹호하고 있어요.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올리며 이달 비트코인을 22만 달러까지 끌어올 것이다 라고 크레이머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옹호론자죠. 트럼프 시장 붕괴 전략 아니다. 미국 노동자 위한 조치 배역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사인데요. 캐비넷 배역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장을 붕괴시키려는 게 아니라 미국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동영상을 공유한 이후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이제 반박하는 내용인 거죠.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는 시장을 20% 하락시키고 있다. 하지만 의도된 전략이다. 당신은 부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런 움직임은 현금을 국채로 몰리게 하고 이는 연준이 5월 금리를 인하하게 만든다. 동시에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춘다. 대담한 전략이지만 효과를 보고 있다. 라고 아주 옹호를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들을 이제 맞추어 가고 있죠. 시장은 이제 하락의 의도가 이제 뭔지가 여기서 이제 나오죠. 결국 연준의 5월 금리 인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을 노림수를 가져가는 거고 달러 가치 떨어뜨려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이제 떨어뜨리겠다라는 전략도 뭐 뒤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이제 미국 국가에 이제 그 제조업을 이제 부흥시키겠다라는 이제 이면의 그런 또 전략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노동자들 위한 이제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세계적으로 이제 그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0일 유예냐, 경제 핵전쟁이냐, 빌 에크먼 트럼프의 경고라는 기사인데요. 억만장者투자자 빌 에크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전략이 미국 경제를 스스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를 세계 최대의 지정학적 이슈로 끌어올렸고 지금까지는 잘했지만 지나친 대응은 미국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국가의 경제 핵전쟁을 선포하면 기업 투자는 멈추고 소비는 얼어붙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신뢰를 잃고 회복에는 수년이나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관세 전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창업자, 저소득층까지 더 큰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비즈니스가 이 국내에서만 과연 얼마나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국엔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신뢰를 다 저버리고 그냥 무작정 너네는 이제 돈을 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국에서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게 될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나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자, 비트코인 가격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 트레이딩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와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의 이제 축소 모형들을 가지고 비트코인의 확산을 이제 예측하는 전망들인데 과거에 몇 번의 이런 이제 터치들이 있었어요. 볼린저 밴드가 이제 줄어들고
확산으로 나는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 그 조정세가 나오고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왔죠. 데드크로스가 지금 여기에서 일주 봉상에서 여기서도 데드크로스가 원데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보통 이제 하락 신호인데, 하락 신호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다시 반등을 해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그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세가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하락세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뒤에서 다 받쳐주면서 이걸 이제 축소시키는 현상으로 가고, 여기는 위쪽으로 상승하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데드크로스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을 시킬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때처럼. 하지만 다시 또 이걸 줄여가면서 그 볼린저 밴드가 이제 축소되면서 가격이 다시 한번 이 15만 달러 선으로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으로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이 있죠. 그래서 계속 이 부분은 지켜져 왔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지켜주느냐, 여기를 지지하느냐, 이것들도 또 관건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뭐 큰 방향성을 정하지 않다가 이번에 이제 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하락세가 이제 나왔고, 이 부분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전국적인 74,000달러, 74,000달러를 이제 지켜주느냐가 지금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게 될지, 아니면 정말 조정세가 더 크게 나올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은 관세 정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 길게 내다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들보다는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이지만, 지금 조정세가 어디에서 이제 끝날까, 이거 좀 주요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